안녕하세요. 짠내 라이딩 날이 좋아서입니다. 이제 라이딩하기 너무 좋은 시원한 가을날이 왔습니다. 너무 무더운 날 피해가지고 아침 새벽 해서 밤에 라이딩하는 세라 야라 이젠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린이 여러분들이 처음 라이딩하고 이제 두 번째 날부터 시작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도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내가 몇 킬로 속도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빠른 건지, 주변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느린 거는 맞는데 얼마나 더 빨라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은 얼마나 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 중에서 이제 현재 내 속도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사람들이 나보다 빠른 사람은 얼마나 가길래 날 제끼고 가나, 이런 게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데 찾아보면은 자전거 전용 속도계 쓰라고 하는데, 위성 GPS가 어떻고 저쩌고 비싸긴 또 왜 이렇게 비싸고, 또 싼 건 또 이건 너무 신뢰도 또 안 가고, 뭐가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고, 별 고민을 다 하죠. 예. 입문용 자전거, 내 입문용 자전거가 가격이 얼만데, 도대체 지금, 가민 같은 거 확인해 보면은 가격이 60만원, 비싼 거 95만원 이렇게 막 나오죠. 그 아래 해가지고 와후 이런 걸 또 찾아봐도 60만원, 50만원 이런 정도 가격이죠. 그 다음 거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도 제일 싸다는 브라이튼 같은 거 봐도 쓸만한 거 같은 경우 보면 37만원, 19만원. 그래도 제일 싼 게 한 15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 자전거 중고로 사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는데 자전거 속도계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에 보면 자전거 속도계를 대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오픈라이더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오픈라이더는 이제 공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앱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그냥 깔면 됩니다. 오픈라이더는 깔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마트폰에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와이파이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모바일 그 무선만 제공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가 돼 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속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오픈라이더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GPS 기반입니다. 보통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돌아가는 거 아시죠?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런데 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돌아가는데 자전거 내비게이션 안 돌아가겠습니까? GPS 지원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지원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GPS 활용해서 GPS 기반으로 위치를 찾아가지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라이더에서 지도가 제공이 됩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지도 보면서 내가 이동하는 거리나 그 이동 현재 위치나 앞으로 갈 거리 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약간 장점인데, 일반 가민이나 이런 와후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시스템이 핸드폰에서 제공하는 지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도면에서는 핸드폰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오픈라이더 지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민이나 와후 이런 전문 속도계 가지고 이제 지도 찾아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헷갈리는 길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은 다음 지도, 카카오 지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앱인데도 무선 센서, 속도 센서나 아니면은 케이던스 센서, 이런 거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앱에서
제공을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GPS로 가게 되면은 다리 밑이나 터널로 들어가면은 일시적으로 위성하고의 그 신호가 끊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디테일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바퀴에 다는 센서나 아니면은 페달에 다는 센서를 통해 가지고 뭐 속도 센서나 아니면은 그 회전수, 케이던스 센서를 갖다가 연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 한 화면에 많은 정보를 표시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속도, 누적거리, 그리고 뭐 평균 속도 뭐 등등의 많은 정보를 일반적으로 전문 그 속도계 같은 경우는 화면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제품일 경우에 표시가 가능하고 저가형은 그 표시 그 항목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화면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보를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X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리를 GPX 자료를 갖다가 뭐 그 지점의 속도 어디까지 갔는지 뭐 그거를 지도에 일일이 다 해가지고 표시해서 저장하는 파일이 GPX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GPX 파일을 저장을 해서 이걸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바라고 해가지고 물론 오픈라이더에서도 자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갔다 왔던 기록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자전거 라이더나 아니면 뭐 마라톤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그 기록들을 갖다가 같이 저장해 놓고 공유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라바라는 앱인데 그 스트라바 앱하고도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 그러면 자동으로 연동 표시를 해서 연동 그 설정해서 해놓기만 하면은 스트라바라는 앱으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쫙 올라가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공짜입니다. 그래서 전혀 돈 안 들이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작 버튼을 딱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다음에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현재 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거리를 몇 킬로 나갔는지 여기서 계속 누적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 나와서 운행 지금 자전거 타고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시간을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평균 속도 이와 같이 내가 평균적으로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속도를 얼마의 평균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속도 오늘 최고로 내가 빨리 달렸던 속도가 얼마인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고도입니다. 고도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낮은 데서 이제 언덕이나 이런 데로 올라갈 때 이 언덕이 얼마 고도에 얼마 정도 고도 높이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이 고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높은 건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이제 다른 좀 비싼 그런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도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1% 언덕이다, 2% 언덕이다, 3% 언덕이다, 뭐 많게는 뭐 15% 언덕이다 뭐 해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로 이제 고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처음에 내가 시작한 언덕 시작할 때의 고도로 이제 어느 정도 추정만 하는 게 가능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 같은 그 연산, 오늘 얼마의 칼로리를 연소했는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맨 위에 상단에 보면은 심박,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그 회전수, 케이던스 이와 같은 그런 센서들과 연동이 됐을 때 위에 상단에 그 아이콘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서와 연동되는 이제 부분을 갖다가 이제 표시될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그 가운데 보면 속도 밑에 보면 오토 포즈라고 나오시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운행을 안 하고 딱 서 있으면 그때는 기록을 멈춥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다시 움직이면 그때 GPS를 감지해 가지고 다시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 멈췄을 때 일시적으로 정지, 뭐 다시 시작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밑에 일시정지 버튼은 아예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도나 이런 걸 보고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표시된 요 맨 오른쪽 아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이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는 거리로 보면서 지도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 쭉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이 자전거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보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기록 해가지고 현재 내가 과거에 탔던 거리, 이 거리들 그리고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등을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하나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평균 속도가 얼마였고 순간 속도가 얼마였고 등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기록이 이제 디테일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GPX라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스트라바에 올릴 경우에는 내가 각 위치마다 얼마에 갔는지 구간이 얼마였는지 등등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바를 많이들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자료를 스트라바랑 연동하면은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연동된 자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픈라이더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알아봤는데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겠죠. 중요한 단점 뭐냐? 사용시간. 왜냐? 이게 지금 일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야외에서 보기 때문에 밝기가 최대 밝기로 되어 있고 계속 무선을 쓰면서 GPS를 연동하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배터리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 2시간 이내로 타고 다니실 수 있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총 라이딩 시간이 2시간 이내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 거리 정도만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2시간 이상 걸리시면 그때는 이제 전문 라이딩용 속도계를 사셔야죠. 그리고 약간은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데이터가. 전문 속도기에 비해서는 이제 구간이 이제 조금 GPS 위치나 이런 게 아니면 속도나 이런 게 좀 약간 한 번씩 너를 뛴다거나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짜니까 좀 감안을 해서 그리고 초보 때 속도 그렇게 많이 조금 깎아먹는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력을 더 키워서 속도를 키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픈라이더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전거 스마트폰을 거치를 해야겠죠. 근데 이와 같이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이 이게 뭐냐면은 자전거 네 귀퉁이를 잡아가지고 뒤에서 다이얼로 이렇게 조이는 형태의 마운트입니다. 이게 보통 거치대 또는 마운트라고 부르거든요. 다이얼식 거치대 같은 경우엔 문제가 충격을 받을 경우에 저 다이얼 조여주는 부분이 점점 벌어지거나 유격이 생기면서 점점 느슨해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스마트폰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탈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깨먹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두 번째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고무 재질로 된 이제 조임 장치, 저기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거치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싼 제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와 같은 고무 재질에 이제 끼워 넣는 저런 제품이 훨씬 스마트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치대를 사놓게 되면은 나중에 저걸 만약에 이제 전문 속도계를 사게 되면 못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이제 가민 거치대의 그 마운트를 공용으로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가민 거치대 어댑터가 있습니다. 저걸 휴대폰 뒷면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케이스에 붙이게 되는데 휴대폰 뒷면에 그냥 바로 붙이면은 나중에 주머니에 넣고 뺄 때 이렇게 막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에다 붙이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거치대는 뭐 필요 없으면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또 버리면 이제 또 손해이고 하니까 처음부터 가민 거치대를 고려해서, 가민 거치대는 공용으로 다른 속도계들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와 같은 확장형 거치대, 저런 확장형 거치대 아니면 기본형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저런 거치대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게 투자를 좀 줄이는,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고, 향후 계획을 염두에 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진짜 전문 거치대를 사게 되면은 이제 그 중복 투자 없이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그 거치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서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딱 끼워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좋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1년, 2년 쓰시다가 이제 점점 다리의 속도가 이제 힘이 붙고 다리 속도가 올라가고 하면은 속도, 케이던스, 거리, 평속, 최고 속도, 뭐 고도, 높이, 퍼센트 뭐 이런 것까지 막 필요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라이더보다 이제 조금 더 2시간 이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뭐 센서, 그러니까 GPS 위성 센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속도나 케이던스, 그리고 뭐 심박수 이런 것들 센서와 연동하기 위해서 전문 자전거 속도계를 이제 찾으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적당한 걸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 그 센서 다음 편에는 그런 전문 자전거 속도계를 고르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가민이나 이런 거 비싼 거 사시면 좋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입문용으로 산 자전거가 얼마짜리인데 속도계를 60만 원짜리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중국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지도 기능만 빼고 그냥 그 외에 속도, 케이던스, 심박, 거리, 평속, 최고 속도 뭐 등등의 그런 기본 기능에만 충실한 그런 속도계를 한번 찾아서 소개해 보드리는 자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염치 없지만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